부산시가 복합생활문화공간 비콘그라운드에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을 조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은 5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이 스스로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서울 송파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내 34개 초등학교 주변에 포인트존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존은 운전자들이 스쿨존 진입을 쉽게 인식하도록 가로 10cm, 세로 20cm의 반사지로 만든 표지물로 야간, 우천시 시인성이 개선됩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학대 위기의 아동 선제적 발굴에 주력하고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말까지 학대 위기 아동 점검에 나섭니다. 아동보호팀과 18개 동 맞춤형 복지팀이 함께합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빅데이터 시스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장수군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책임질 군립도서관이 장계면에 조성됩니다. 장수군이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할 장수군립도서관의 기공식을 장계면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난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손주 돌보미 교육을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조부모 육아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봐주면서 무료로 육아 교육도 받고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정하고 업계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8월 중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로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환경농산물 꾸러미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임실교육지원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 생산 농가를 돕고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관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충북 진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3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군이 그동안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37곳입니다. 진천구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어린이 놀권리 보장을 지원하고자 놀이수업 학기제 및 놀이교육과정 운영, 놀이중심 학교 공간 재구조화, 놀이교구 지원, 놀이자료 개발 및 보급, 놀이수업을 위한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위해 719개 초등학교와 83개 유치원에 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일반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의 노후 컴퓨터도 노트북으로 교체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도 조성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안정적인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체제에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학자료 3종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자료는 수업 맛집, 수업 성장 비법 동영상 5개, 카드뉴스 5개, 소책자 1권으로 구성됐으며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미있고 유의미하며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2학기 개학 후 1주에서 2주간 학교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와 혼동돼 방역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독감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서초홈캉스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4가지이며 AI 코딩과 함께하는 온라인 여름 캠프, 홈 딜리버리 쿨클래스, 청소년 진로 진학 컨설팅, 나만의 틱톡 챌린지 등 4가지이며 온오프라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 접수는 모두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학교 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주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림, 하일 등 3개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13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광명고와 하안초등학교 향후 1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철산, 광명 광성, 소아, 광명동, 서면 등 5개 초등학교에 모두 23억 9천만 원의 체육관 건립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부산 아세안문화원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여름방학 태국편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문화원은 간단한 태국어와 기초회화, 태국의 고전소설과 축제, 각종 만들기 및 전통무용으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충북진로교육원이 원거리에 있는 학생도 방과 후 시간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해질녘 진로 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에게도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 성동구가 용답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스쿨존 제한 속도 준수를 위한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속도만 표시하던 전광판과 달리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사진과 번호까지 실시간으로 출력해 보여줍니다. 무심코 제한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마스크 분실 방지 목걸이 1,100개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직접 제작한 마스크 목걸이를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초등학교 5곳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속초교육문화관이 오는 7일까지 2020년 웹툰 창작 광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 어린이 웹툰 창작교실,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웹툰 창작교실, 웹툰 공모전 데뷔반 등 3개 강좌이며 총 45명을 모집합니다.